자, 38번 볼게요. 집합 A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두 연산을 정의해야 한다. 먼저 가운데 이렇게 플러스 기호 있는 애는 AI 플러스 AJ를 5로 나눈 나머지가 AN이 되는 거고, 가운데 곱하기가 있는 이 기호에서는 AM은 AI 곱하기 AJ를 5로 나눈 나머지로 정의를 한다 얘기했어요. 자, 이때 두 집합 BC가 다음과 같을 때 세 집합 A, B, C 사이의 포함관계로 옳은 것은 물어봤죠. 자, 그럼 우리가 먼저 BC를 이제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나 있는데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먼저 고쳐줄게요. B부터 원소를 구해준다고 하면은 B는 지금 X 이퀄 뭐가 돼요? AI 플러스 AJ가 아니라 AI네. AI끼리 더해줘서 5로 나눈 나머지가 B의 원소가 되고 있네. 그럼 AI 두 개니까 그냥 여기서 이 AI를 5로 나눈 나머지다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죠? 그럼 AI는 A의 원소이다 라고 했으니까 A의 원소들을 각각 2를 곱해준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0 곱하기 2 하면 0이고 1 곱하기 2 하면 2, 2 곱하기 2 4, 3 곱하기 6, 4 곱하기 2 8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자, 얘네들을 각각 5로 나눈 나머지 써주면 되는 거네. 자, 0 5로 나누면 당연히 0이고요. 2 5로 나누면 나머지 2, 4 2로 나누면 4, 6 2로 나누면 1이죠. 그리고 8 5로 나누면 나머지 3 이렇게 나오네. 따라서 B의 원소들이 뭐가 나? 0, 2, 4, 1, 3 결국은 그냥 0, 1, 2, 3, 4 얘네들이 B의 원소가 되네. A하고 B하고 지금 원소가 같은 게 보이죠? 따라서 A 이퀄 B가 된다는 거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네. 그러면은 A 이퀄 B가 아닌 거 2번하고 여기 4번도 안 되겠죠. 그러면 아마 1번, 5번, 3번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1번, 5번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네. 그죠? 그럼 우리가 C만 구해주면 되겠다. 그죠? C는 AI 곱하기 AI를 5로 나눈 나머지가 C의 원소가 되니까 뭐라고 쓸 수 있겠어? 지금 A에 있는 원소들 각각 제곱해준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0 곱하기 0, 1, 1 곱하기 1, 1, 2 곱하기 2, 4, 3 곱하기 3, 9, 4 곱하기 4, 16 이렇게 되겠고 얘네들을 각각 5로 나눈 나머지들을 구해주면 C의 원소가 뭐 되겠더라? 0, 5로 나누면 0, 1, 5로 나누면 1, 4, 5로 나누면 4, 9, 5로 나누면 나머지 4죠. 그리고 16, 5로 나누면 나머지 4니까 뭐가 돼? C의 원소는 0, 1, 4가 C의 원소다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C는 A,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왜? 2, 3이 없으니까 같다고는 못할 거 아니야. 따라서 1번 안 되고 38번의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네. 문제 풀이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아닌데 간단한 과정인데 지금 연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렇죠? 얘네들을 우리가 연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 글을 좀 이해하는 게 조금 주요하겠죠. 네, 그래서 연산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계산은 간단하니까 푸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다음 넘어가서 39번 볼게요. 별표가 하나 있네.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은 N개가 있다. 이것을 각각 A1부터 AN이라고 하고 집합 AK의 모든 원소의 합을 AK라고 한다. 이때 A1부터 AN까지의 합 그리고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네,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넘어가서 조합을 배우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조합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을 우리가 일일이 써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먼저 첫 번째 원소의 개수 3개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얘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지. 그 다음에 또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얘네도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 되겠다. 또 부분집합 쓰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얘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빼고 0, 1 이렇게 한번 봐줄게요. 자, 마이너스 2, 0, 1 그 다음에 또 가능한 게 뭐 있어? 마이너스 2, 0, 2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마이너스 2, 1, 2도 부분집합이 되겠다.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2를 빼고 마이너스 1, 0, 1도 우리 부분집합으로 넣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 2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마이너스 1, 1, 2도 가능하겠죠. 자, 이 다음에 마이너스 1도 빼고 0, 1, 2도 가능하겠더라. 자, 여기까지가 지금 전체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이 종류가 되겠고요. 그죠? 따라서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이렇게 되는 거네. 따라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 10개가 되겠고요. 자, 이것을 각각 처음부터 A1, A2, A3 쭉 해서 AN, 여기 A10이 되겠죠. A10까지 정해놓고 모든 원소의 합, A1의 모든 원소의 합은 뭐 되겠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각각을 AK라고 할 때 A1부터 AN까지 합이니까 어떻게 쓰면 되겠어? A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3 쓰면 되겠죠. A2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2 쓰면 되겠고요. A3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니까 뭐가 되겠어?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0, 1이니까 마이너스 1 쓰면 되겠고 마이너스 2, 0, 2니까 0 그리고 마이너스 2, 1, 2니까 1 그리고 마이너스 1, 0, 1이니까 0 그리고 마이너스 1, 0, 2니까 뭐가 되나요? 플러스 1 거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2가 되겠고 0, 1, 2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면은 얘가 A1부터 A10까지의 합이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플러스 N 해줘야 되니까 N이 10이었죠. 여기다 10 더해주면 얘가 39번 답이 되겠네요. 계산하면 1 없어지고 여기도 1 없애고 2 없애고 3 없애면 뭐만 남아? 10만 남더라. 따라서 39번의 정답 뭐가 돼요? 10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서 40번 또 볼게요.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A, B, E, F 중 적어도 한 개는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우리 적어도 하나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한다? 반대로 가정을 해서 전체에서 거기에 반대되는 경우만 빼주면 이게 적어도 하나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올 수가 있겠다. 부분집합 또는 사건의 개수. 즉 반대로 가정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A, B, E, F 중 적어도 하나를 원소로 갖는다의 반대는 뭐가 되겠어? A, B, E, F 중 하나도 원소로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하나도 원소로 가지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돼? 총 6개 중에서 원래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6제곱이 되겠죠. 근데 4개는 빼놓고 생각을 하자 했으니까 6개의 원소 중에서 4개는 빼놓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자. 그러면 2의 제곱이 되겠네. 따라서 전체 그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가 돼? 4개가 되겠고 이 4개가 뭘 의미한다? A, B, E, F 중 하나도 원소로 가지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다. 그죠? 그럼 얘를 어디서?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2의 6제곱에서 얘를 빼주면 A, B, E, F 중 적어도 한 개는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이 되겠지. 따라서 2의 6제곱 계산하면 몇인가요? 32, 64인가요? 그쵸? 64가 되니까 64 마이너스 4가 되겠고 계산하면 60이 나오죠. 따라서 40번의 정답 4번 되겠네요. 네, 포인트라고 얘기하면 적어도 하나가 나오면 반대 사건을 가정을 한 다음에 그 반대 사건을 전체 사건에서 빼주자. 적어도 한 개의 반대니까 하나도 안 가진다를 전체에서 빼주면 적어도 한 개의 그 경우의 수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41번 볼게요.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2, 3은 반드시 원소로 갖고 그리고 6은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였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반드시 원소를 가지든 반드시 가지지 않던 간에 얘네들을 빼준 상태에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된다. 왜? 2, 3, 6을 빼고 4, 5를 이용해서 부분집합을 구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 6은 버리고 2, 3은 4, 5로 만들어진 4, 5, 4, 5 뭐 공집합 이렇게 쓰면 여기다가 2, 3을 강제로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이 공집합에서 집합이 어떻게 바뀌고 2, 3을 원소로 가진 집합으로 바뀌겠고 4만 가지는 집합에서 2, 3, 4를 가지는 집합으로 바뀌겠고 이런 식으로 강제로 추가를 하면 되니까 얘네들을 빼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된다. 그러면은 2, 3, 6을 빼고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니까 2에 4, 5 원소 2개죠. 제곱이 되겠다. 계산하면 4 나오죠. 41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42번 볼게요.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홀수인 원소가 1개 이상 속해 있는 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네요. 홀수인 원소 뭐야? 1, 3, 5죠. 그러니까 1, 3, 5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1개 이상이라니까. 적어도 하나가 원소로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하나 나오면 제가 반대를 가정한다 그랬잖아. 즉 무슨 얘기야? 1, 3, 5 중 어느 것 하나도 원소로 속해 있지 않는 집합의 개수를 구해야겠다. 그러면은 2, 4만을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뭐가 돼요? 2의 제곱이 되겠죠. 이 4개가 반대로 가정했을 때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고, 얘를 어디서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5개, 지금 원소가 5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2의 5제곱이 되겠죠. 여기서 이 4를 빼주면 되겠다. 그죠? 계산하면 2의 5제곱이면 32니까 32 마이너스 4 하면 28 나오죠. 따라서 42번의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43번 볼게요. 집합 S의 부분집합 중에서 홀수 또는 소수를 적어도 하나 또는 안 돼,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진 부분집합, 여기 진 부분집합도 써있죠.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은 적어도 하나가 나왔으니까 또 우리 반대로 가정을 해야 되잖아. 그럼 홀수 또는 소수를 적어도 하나 포함한다는 건 반대로 가면 홀수나 소수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진 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홀수 또는 소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하면은 홀수 또는 소수가 여기 뭐가 있어? 2, 3, 5가 홀수 또는 소수가 되니까 얘네들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뭐가 돼요? 2의 세제곱 되겠죠. 1, 4, 6이니까. 따라서 8개가 되는데 얘를 전체 진 부분집합에서 빼주면 되겠다. 그죠?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전체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돼? 원소가 6개니까 2의 6제곱에서 자기 자신 하나 빼야겠죠? 마이너스 1 해주면 되겠다. 그럼 2의 6제곱 64니까 마이너스 1 하면 63이 되겠고 여기서 홀수 또는 소수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8개를 여기서 빼주면 되겠다. 그죠? 63 마이너스 8은 뭐가 돼요? 55가 되네. 근데 답에 보기에 없네. 정신머리 봐라. 1도 홀수죠. 홀수를 안 꼈네요, 여기다. 그죠? 얘도 이렇게 돼야 되니까, 홀수 또는 소수를 포함하지 않는 홀수 또는 소수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이 몇 개가 되는 거야? 2의 제곱이 되겠죠. 4, 6만 되니까. 그러면 4개가 되겠고, 그럼 63에서 4를 빼야겠네. 다시 계산하면 59 나오네요. 예, 43번의 정답. 4번 돼야겠네요. 죄송합니다. 또 실수를 하네. 다음 넘어가서 44번 볼게요. 전체 집합 U의 부분집합 A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X는 A를 포함하면서 전체 집합에 포함된다는 거죠. 자, 이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는 물어보네. 자, 일단 A가 X에 포함돼야 되니까 A의 원소를 X는 반드시 가져야겠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야 A가 X에 포함될 테니까. 그러면은 뭐야?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 중에서 뭐를 2, 3, 5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거 물어보는 거죠. 따라서 2, 3, 5 반드시 포함하니까 1, 4, 6으로 정하는 거죠. 그럼 원소가 3개인 부분집합의 개수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고 2의 세제곱이면 뭐가 돼요? 8이죠. 따라서 44번의 정답 4번 되겠네요. 다음 45번 별 2개야. 집합 X에 대해서 NX가 3이 될 때 다음 같은 식 일단 B가 A를 포함하고 X가 B를 포함하네. 이 관계를 만족하는 두 집합 A, B의 순서상 A, B는 모두 몇 개인가 물어봤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NX가 3이 된다고 했으니까, X의 부분집합인 B는, NB는 어떤 값을 가질 수가 있겠어? 일단, 공집합이 부분집합이 될 수도 있으니까 0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NB가 어떻게 되는 거야? 원소를 하나만 가질 수도 있겠고, 그리고 B가 원소를 2개만 가질 수도 있겠고, 그리고 X랑 B랑 같아지면 NB가 몇이 되는 거야? 원소의 개수, X 그대로 원소를 다 가져야 되니까 3이 되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지. 뭐야? A가 B의 원소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B의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이면 그때 가능한 A는 뭐가 되겠느냐? 그때 가능한 A는 NA 이퀄 뭐가 돼요? 0. A도 공집합이 돼야 A가 B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준다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NB, B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면은 이때 가능한 A의 개수는 뭐가 되겠어? B의 부분집합으로 A가 들어가야 되니까 뭐가 돼요? NA를 구하자는 게 아니야. A의 종류, 그쵸? 부분집합의 개수, B의 부분집합의 개수 물어보는 거니까 A의 종류는 몇 가지가 나오겠다? 2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왜? NB가 1이니까. 그래서 A의 종류는 2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NB가 2가 되면은 이때 A의 종류는 뭐가 되겠어?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2의 제곱이 나올 수가 있겠지. 따라서 가능한 A의 가지수는 4가지가 되겠다. 마찬가지로 NB가 3이 되면 A의 종류는 2의 세제곱이 되니까
8이 되겠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위에도 우리 NA로 쓰지 말고 A의 종류 쓰면 어떻게 되겠어? 이때 A의 종류는 2의 0제곱이 되니까 그냥 한 가지가 되겠죠. 그럼 A의 순서상, A의 종류는 다 만들어줄 수 있고, 그럼 이때 대응되는 B의 종류가 몇 가지일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순서상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이때 A에 대응될 수 있는 B의 가지수를 구해보자. 자, 먼저 B가 공집합일 경우의 수는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죠? 공집합은 종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쵸? 따라서 가능한 B는 한 가지가 되겠다. 그러면은 가능한 A도 한 가지, B도 한 가지가 되니까 이때 가능한 순서상의 개수는 뭐가 되겠어? 1 곱하기 1 해서 2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이번엔 n, b가 1, 즉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집합 B의 개수 구하시오 얘기가 되는 건데, 자, 걔는 몇 가지가 되겠어? 지금 X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X의 부분집합인 B가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되겠다? 3개가 되겠다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쉽게 얘기하면 X를 집합 A, B, C라고 보자. 그러면은 이때 가능한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가 있겠어? A, 그리고 B만 원소로 가진 경우, 그리고 C만 원소로 가진 경우 3가지가 나온다 이 얘기죠. 그래서 3이 되겠고, 그때 가능한 A의 종류는 우리 2가지가 된다 그랬으니까 순서상은 몇 가지가 나왔다? 3 곱하기 2 해서 6가지가 나온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뭐야?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 X의 부분집합 B의 개수 구하는 거니까 원소의 개수 2개면 A, B 가능하겠고, 그리고 B, C 가능하겠고, C, A도 가능하겠죠. 총 3가지가 있더라. 얘도 그럼 3 되겠고, 그때 A 4가지 가능하니까 순서상의 개수는 3 곱하기 4 해서 10이 나오겠네. 마지막으로 B의 원소의 개수가 3개면은 이 말은 뭐야? X equal B가 될 때를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가능한 B의 종류는 한 가지밖에 없게 되겠고, 그때 A는 8개의 이제 부분집합이 가능하니까 1 곱하기 8 해서 8개가 순서상의 개수가 나온다. 그럼 우리 전체 순서상의 개수 물어보니까 얘네 4개 다 더해주면 되겠고, 2 플러스 6 플러스 12 플러스 8이 되니까 계산하면 28이 나오네요. 따라서 45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라고 하려 그랬는데 이게 뭐가 보여요? 나 왜 이러지? 1 곱하기 1인데 여기 왜 2가 나왔어? 그죠? 여기 1이 돼야겠죠? 1 플러스 6 플러스 12 플러스 8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산하면 몇이야? 27 나와야 되죠? 45번에 1번이래요. 창피하네. 이런 경우가 진짜 다 풀어놓고 이거 죽서서 개주는 격이죠. 예. 문제 답은 이제 직전까지 구해놓고 마지막에 더하기 하나 틀려서 지금 곱하기를 더하기로 봐서 2가 나왔겠죠. 아마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넘어가서 46번 볼게요. 46번 별표 하나 있네. 자, 집합 A에 대해서 PA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B가 PA라는 집합의 원소가 된대. 근데 이 B가 뭐냐면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나왔어. 자, 이때 집합 P, 거기에 다시 안에 PA의 원소를 구하시오 했어요. 자, 일단 A의 원소를 알 때 P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볼게. NPA가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원소들이 각각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겠어?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PA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 따라서 몇 개가 돼요? 2의 세제곱이 돼서 8개가 되겠네. 그죠? 근데 여기서 한번 P를 더 씌워준다 그랬으니까 P의 PA는 어떻게 되겠어? 얘 지금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건데 조금 복잡할 수 있는 무슨 얘기냐면 PA는 원소의 개수가 8개인 집합이었어. 그쵸? 근데 얘를 다시 이 P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을 다시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PPA가 되는 거니까 얘는 뭐나 마찬가지다. 2의 8제곱이 전체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얘기죠. 왜? PA가 원소의 개수가 8개인 집합인데 걔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거니까 원소의 개수가 8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좀 복잡한가요? 자, 써놓을까? 원소의 개수가 NPA인 집합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얘가 뭐라는 거야?
PA가 아니죠. PPA죠. P, 여기도 PA. 얘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PA는 원소의 개수가 8개인 집합이니까, 얘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원소로 가지는 거니까,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거니까, 2의 8제곱이 PPA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다. 이게 8제곱이면 몇이 돼요? 256이 되죠? 네. 46번의 정답 256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마지막 우리 47번 봐줄게. 이것도 별 2개짜리야. 집합 S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인 모든 집합에 대해서 각 집합의 가장 작은 원소를 모두 더한 값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계산하기가 조금 귀찮을 수는 있겠네요. 이거는 우리가 좀 나눠서 숫자를 따로 구해줘야겠다. 일단 가장 작은 원소가 뭐가 되는 집합부터 1이 되는 집합부터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원소가 2가 되는 집합도 있겠고 가장 작은 원소가 가장 작은 원소가 3이 되는 원소 집합 그리고 가장 작은 원소가 4가 되는 집합도 있겠죠. 근데 가장 작은 원소가 5가 되는 집합은 없겠다. 왜? 가장 작은 원소가 5가 되려면 5 하나만을 원소로 가진 집합이 돼야 되는데 여기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인 집합 중에서 찾은다 그랬죠. 따라서 5가 되는 집합은 없겠고 각각 가장 작은 원소가 1, 2, 3, 4가 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각각 구한 다음에 걔네들을 더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먼저 가장 작은 원소가 1이 되는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인 집합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1을 반드시 포함해야겠죠. 그렇죠? 가장 작은 원소가 1이 된다는 건 1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됐어?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어떻게 돼요? 1 빼놓고 2의 4제곱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뭘 빼줘야 돼?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애들을 빼줘야 되겠죠. 그럼 1을 반드시 포함하면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애는 뭐가 되겠어? 1 하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2의 4제곱 16이니까 16 마이너스 1, 15 나오네. 15는 가장 작은 원소가 1인 집합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번엔 가장 작은 원소가 2인 집합은 어떻게 되겠어? 1은 반드시 불포함을 해야 되고 2를 반드시 포함할 때 가장 작은 원소가 2인 집합이 되겠죠. 따라서 1, 2를 빼놓고 부분 집합의 개수 계산하면 2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고 자 여기서 뭘 빼줘야 돼?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집합 빼줘야 된다. 마찬가지로 2가 가장 작은 원소이면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집합은 이거죠. 2 하나만을 원소로 가진 집합이 되니까 얘 하나만 빼주면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의 세제곱 8이니까 8-1 돼서 7이 나오네. 그 다음 세 번째로 3이 가장 작은 원소가 되는 건 뭐야? 1하고 2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으면서 3을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이 그렇게 되겠고 그러면은 이때 부분 집합의 개수 계산하면 1, 2, 3 빼놓고 계산하니까 2의 4제곱이 되겠다. 그죠? 거기서 마찬가지로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집합 빼줘야 되니까 3 하나만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하나 빼준다. 계산하면 2의 4제곱이 아니죠.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고 4-1 계산하면 그런 집합의 개수는 3개가 나오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원소로 4를 가지는 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1, 2, 3은 반드시 포함하지 않고 4는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하니까 몇 개가 돼요? 5 하나만을 가지고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죠. 2의 1제곱 되겠네. 거기서 마찬가지로 4 하나만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빼줘야 되니까 1개 빼준다. 계산하면 1 나오네. 자, 이렇게 우리가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줄 수가 있고 이때 가장 작은 원소를 모두 더한 값 했으니까 먼저 가장 작은 원소가 1인 집합이 15개 있다면 그러면 1 곱하기 15 하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작은 원소가 2인 집합이 7개가 있었으니까 2 곱하기 7을 해주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원소가 3인 집합이 3개 있다 했으니까 3 곱하기 3 그리고 가장 작은 원소가 4인 집합이 1개 있다 했으니까 4 곱하기 1을 해서 모두 더해주면 가장 작은 원소를 모두 더한 값이 나오겠다. 계산하면 얘는 15개, 얘는 15개가 아니라 15, 2 곱하기 7은 14, 얘는 9, 얘는 4가 되니까 다 더해주면은 29 플러스 13이죠? 42 나오네요. 47번의 정답, 1번 되겠습니다.